23일 이재훈, 구교환 주연 한국 영화 탈주 가 누적 관객 200만을 돌파했다. 언론 미디어를 통해 발표된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순간이다. 27일 토요일까진 누적 관객 219만 9,238명. 이로써 2024년 개봉작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한국 영화는 파묘 소풍 범죄도시 사행성 가이즈 건국전쟁, 그리고 탈주까지 총 6편이 됐다. 손익분기점이 애매하지만 대충 넘긴 것으로 여겨지는 시민더키와 그녀가 죽었다까지 더해 봐도 7개월 동안 총 8편. 당연히 빈약한 숫자다. 그 뒤로 외계 플러스인 2부 설계자 하이제킹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원더랜드 등 기대작들의 대대적 실패가 깔린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 같은 일에서 7월 성적표의 언론 미디어 해석은 일목요연하다. 중급 영화, 즉 누적 관객 100에서 200만에서 손익분기가 이뤄지는 중간급 규모 영화들에서 한국 영화 미래를 본다는 식이다. 파묘나 범죄도시 4등은 그 선에서 벗어나 350만 정도 관객을 손익분기로 삼은 대형 영화들이지만 탈주 핸섬 가이즈 시민더키 그녀가 죽었다 등은 확실히 저중급 영화 선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게 될성불은 중급 영화 한 편이 웬만한 블록버스터보다 효자 노릇할 수 있으니 중급 영화 제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만 보면 지난 1년여 동안 꾸준히 제기된 위기의 한국 영화 상황도 리스크가 적은 중급 영화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 나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쉬운 해법이 나올 듯도 싶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중급 영화는 위외로 한계도 명확하고 다루기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류이기 때문이다. 일단 중급 영화가 영화산업 허리가 돼줘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또 아니다. 모든 흥행산업은 결국 유행산업이며 유행산업 속성을 놓고 봤을 때 거대 제작비가 투여되는 블록버스터 역할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대형 영화가 몰고 오는 특유의 화제성과 이벤트성이 영화란 미디엄 자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텐트폴대처럼 띄워 올려 다른 콘텐츠까지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시장 공간을 키워준다는 것. 이런 역할을 맡기 힘든 중급 영화는 시장 중심으로 작동하긴 어렵단 얘기다. 이문원의 쇼비즈워치, 탈주, 한 영화 스타 산업 새로운 장 열까. 입력 2024년 7월 29일, 오전 7시 5분, 기사 원문. 현정민 기자, 공감 17,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글자 크기 변경, 공유하기, 원본 이미지 보기 23일 이재훈, 구교환 주연 한국 영화 탈주 가 누적 관객 200만을 돌파했다. 언론 미디어를 통해 발표된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순간이다. 27일 토요일까진 누적 관객 219만 9,238명. 이로써 2024년 개봉작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한국 영화는 파묘 소풍 범죄도시 사행성 가이즈 건국전쟁, 그리고 탈주까지 총 6편이 됐다. 손익분기점이 애매하지만 대충 넘긴 것으로 여겨지는 시민더키와 그녀가 죽었다까지 더해 봐도 7개월 동안 총 8편. 당연히 빈약한 숫자다. 그 뒤로 외계 플러스인 2부 설계자 하이제킹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원더랜드 등 기대작들의 대대적 실패가 깔린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 같은 일에서 7월 성적표의 언론 미디어 해석은 일목요연하다. 중급 영화, 즉 누적 관객 100에서 200만에서 손익분기가 이뤄지는 중간급 규모 영화들에서 한국 영화 미래를 본다는 식이다. 파묘나 범죄도시 4등은 그 선에서 벗어나 350만 정도 관객을 손익분기로 삼은 대형 영화들이지만 탈주 핸섬 가이즈 시민더키 그녀가 죽었다 등은 확실히 저중급 영화 선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게 될성불은 중급 영화 한 편이 웬만한 블록버스터보다 효자 노릇할 수 있으니 중급 영화 제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만 보면 지난 1년여 동안 꾸준히 제기된 위기의 한국 영화 상황도 리스크가 적은 중급 영화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 나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쉬운 해법이 나올 듯도 싶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중급 영화는 위외로 한계도 명확하고 다루기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류이기 때문이다. 일단 중급 영화가 영화산업 허리가 돼줘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또 아니다. 모든 흥행산업은 결국 유행산업이며 유행산업 속성을 놓고 봤을 때 거대 제작비가 투여되는 블록버스터 역할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대형 영화가 몰고 오는 특유의 화제성과 이벤트성이 영화란 미디엄 자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텐트폴대처럼 띄워 올려 다른 콘텐츠까지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시장 공간을 키워준다는 것. 이런 역할을 맡기 힘든 중급 영화는 시장 중심으로 작동하긴 어렵단 얘기다. 원본 이미지 보기 또 있다. 중급 영화 기획 자체의 까다로운 몇몇 문제다. 일단 중급 영화는 앞점 전략을 펼치기가 힘들다. 근래 마니아 공략이란 식으로 거론되는 시장 세분화 전략 말이다. 예컨대 중,
노년층 타깃의 소풍처럼 온전히 좁은 타깃층을 노리고 기획 자체를 마니아화시키기엔 제작 규모가 크다. 소풍처럼 관객 30만 명만 넘어도 손익분기를 넘기는 규모는 또 아닌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블록버스터들처럼 규모 자체를 셀링 포인트 삼을 만큼 제작비가 투여되는 영화도 아니니 그만한 화제성을 불러오기도 힘들다. 이러니 블록버스터나 저예산 영화 기획이 중급영화보단 덜 까다롭단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러니 현 시점 중급영화 필승 전략은 오로지 입소문 하나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얼핏 영화만 잘 만들면 된다는 정론에 가까워 보이지만 엄밀히 저 입소문이란 것도 소위 운대를 많이 탄다는 점에서 전략이라기보다 유행수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이렇듯 중급영화 활성화란 화두는 여러모로 난제의 연속인 게 사실이지만 어쩌면 올해 상반기와 시장 구도가 비슷했던 2018년 상반기 상황에서 힌트를 찾아봐야 할 수도 있겠다. 2018년 상반기도 한국 블록버스터들이 차례로 쓰러지던 때였다. 제작비 130억 원짜리 염력, 110억 원이 투여된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위외로 100억 원 넘게 들어간 7년 위밤 등이 모두 손익분기를 넘기지 못한 채 흥행전선에서 패퇴했었다. 대신 58억 원 제작비에 그것만이 내 세상, 55억 원이 들어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 중급영화들이 분전하면서 당시도 한바탕 중급영화 대세론이 펼쳐졌었다. 당시 이 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였다. 그중 수년 걸쳐 블록버스터들이 워낙 사회파적 접근에 몰입돼 피로감이 커졌고 반면 중급영화들은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장르성에만 충실해 이를 피해갈 수 있었단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또 다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만이 내 세상과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규모는 중급이어도 가장 티켓 파워 강한 스타 이병헌과 손예진을 앞세운 스타 파워 영화들이었단 점이다. 물론 지금은 영화 스타들 티켓 파워 자체가 위신받는 시점이지만 대부분 블록버스터 규모에서 손익분기를 못 넘기는 경우들만 언급되다 보니 그런 위구심이 나오는 것뿐이다. 스타 배우의 존재는 중급영화 규모 정도는 확실히 리스크를 덜어주는 구석이 존재한다. 나아가 극장 흥행을 마치고 2차 시장에 진입했을 땐 모두가 알만한 스타의 존재 여부가 오히려 극장서보다 더 중요한 선택 요소로 작동하게 마련이다. 좀 더 생각해보면 애초 블록버스터야말로 기획과 연출 차원 매력이 절대적 흥행 요소로 작용하는 이벤트 영화들이기에 스타 배우 기용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만하다. 그래서 할리우드서도 각종 블록버스터 재난영화나 슈퍼히어로 영화 등에서 굳이 스타 배우 캐스팅을 택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스타들을 필요로 하는 건 오히려 중급영화들이며 반대로 스타 배우들 입장에서도 그 성공 지분을 온전히 가져가며 스타성을 과시해 볼 수 있는 건 중급영화 쪽이라 볼 만하다. 돌이켜보면 언급한 2018년 상반기엔 중급영화 성공 사례만 있었던 게 아니다. 손익분기점이 관객 수 80만 명 선에 맞춰졌던 제작비 15억 원짜리 저예산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급에 가까운 150만 관객을 동원하는 이변도 벌어졌었다. 그리고 그 성공 비결은 김태리와 류준열이라는 아직 티켓 파워가 검증되진 않았지만 포텐셜은 높다고 평가받았던 젊은 배우들 스타 파워 덕택이었단 해석이 뒤따랐다. 이후 김태리와 류준열은 작은 영화에서의 성공 사례를 통해 그 성공 지분을 평가받으며 연속적 대형 영화 캐스팅을 이어가게 됐다. 안 그래도 영화 시장의 대박 과쪽박만 있을 뿐 중박이 사라지는 통해 한국 영화 산업이 극도로 불안정해졌단 우려다. 여기서 저중박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스타 배우의 존재고 또 중박 이 빛을 발할 지점은 그 정도로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중급영화들이란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높은 출연료 문제를 높은 러닝 개런티 책정으로 해소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현 시점 반드시 고려해볼 만한 전략이다. 이문원 대중문화평론가